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식물 정원 혹은 텃밭을 가꾸다가 물이 고인 진흙탕에 발이 빠져서 발을 빼려고 연신 노력하는데 결국엔 신발이 벗겨져 버리는 경험이요. 마치 우리가 힘이 들 때면 모든 것이 내 발을 잡아당기는 진흙탕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신발이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내비두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우면 가끔은 가볍게 해보아요.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이벤트도 있으니 식물 여행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 수국입니다. 수국 너무 아름답죠? 봄을 밝혀줄 식물입니다. 밝은 곳을 선호합니다. 수국은 이름처럼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은 물수, 국화국, 물을 머금은 국화라는 의미 가지고 있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겉흙 말랐을 때 화분 물구멍으로 물이 줄줄 나올 때까지 물을 흠뻑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국은 실외에서 키울 경우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드는 공간보다는 약간은 반음지, 반양지에서 키우셔도 무관합니다. 물을 주시고는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휴켈라입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공간에서 잘 자라나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월동도 잘 냅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울 때는 물분무기로 샤워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여름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와사 비율 높여 토양 만들어 주시고 흙을 적당량 채우고 식물 뿌리 다치지 않게 분갈이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식물 담배초입니다. 시가 플라워라고도 불리죠. 도금양목 부처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야생화입니다. 광택이 있는 붉은색 꽃의 입구 부위가 하얀색이 있고요. 검은색의 테두리로 인해서 마치 불붙은 담배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알프스 안개 페랭이입니다.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종류 있죠. 키우는 난이도 어렵지 않죠. 월동은 마이너스 30도까지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개화는요, 지금부터 봄부터 초가을까지 피어납니다. 양지나 반음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다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정원의 테두리나 화분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야생화입니다. 일반 베로니카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황금 색상의 잎, 황금 베로니카입니다. 통풍 잘 되게 키워주시고 야생성 강하고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깔끔한 하얀 꽃이 피어나는 사계 바람꽃입니다. 꽃줄기 하나에 한 개의 우아한 꽃을 피워내는데 이 꽃의 모양이 발레리나처럼 예쁘죠. 다음은 토종솔채입니다. 야생화로 노지활동 역시 가능하죠. 토종솔채에 파릇파릇한 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묵은 잎들 사이에서 생명력을 움틔우고 있죠. 아름다운 애기범부채 프라지아 릭사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북극과의 식물이죠. 애기범부채는 황홀한 나비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리아트리스도 날마다 힘을 내서 싹 올려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좋은 사질량 토를 좋아합니다. 은배초입니다. 콧모양의 단연생 야생화로 봄부터 늦가을까지 잎보다 큰 꽃잎을 피워내죠. 강추위에도 강합니다. 껑의 비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껑의 비름은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새들이 아름답죠. 껑의 비름은요, 추위에 강하고 많은 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병충해에 강합니다. 부엽질이 많고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관리해주세요. 껑의 다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껑의 다리 보여드릴게요. 껑의 다리는요, 화단이나 정원에 주로 심어서 관상하는 것도 좋고요. 화분에 식재해 두시고 독특한 모양을 감상해 주셔도 좋습니다. 약간 그늘지고 습기가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키는 70에서 100cm까지도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황금 껑의 다리입니다. 방금 보신 껑의 다리와 또 다른 느낌을
느낌을 가지고 있죠. 루비 설란입니다. 일반 설란에 비해서 꽃이 겹꽃으로 피어나고 앙증맞게 자라죠. 아파트 창문에서 키우실 때에는요, 차광이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그리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공간을 추천드립니다. 봄에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 되겠죠. 일부러 흙에 마사를 약간 섞어서 물도 거득이 마를 때까지 확인 잘 해주시면서 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산 갓꽃입니다. 고산 갓꽃은 고산 아스터, 산구름, 국화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요. 키가 크지 않고 땅에 붙어서 자라려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분홍 색상이 아름다운 꽃이 보슬보슬 피어나는 고산 동자입니다. 크기는 10cm에서 30cm 정도까지 자라나고 건조한 토양,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핀란드 북부 바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우산나물입니다. 왜 우산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죠. 새싹이 이렇게 나올 때 우산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단연초 식물로 높이 50에서 100cm까지 피어나는 여름꽃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아기금매화입니다. 아기금매화 이름처럼 아기아기한 꽃이 피어납니다. 노란 꽃이 피어나는 야생화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부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다음은 터리플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터리플은 꽃대가 쭉 올라와서 촘촘한 꽃들이 마치 먼지 터리를 연상시킨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터리플 꽃을 보시면 몽글몽글한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는 터리플은 그야말로 일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한 포트보다는 여러 포트를 심어서 보시는 게 더 좋죠. 아름다운 터리플은요, 깊은 산, 계곡 주변에 습기가 있는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때문에 정원이나 베란다를 터리플로 꾸미면 계곡과 같은 느낌을 또 연출해 볼 수도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반그늘, 양지 어디서나 잘 적응을 하는 야생화입니다. 제주 달구지입니다. 한라산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입니다. 제주도 특산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울라쿨라 영국앵초입니다. 화사한 꽃을 보여주고 있죠. 영국앵초는요, 영하 5도까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햇빛도 좋아하죠.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하는 보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간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앵초를 비롯한 다른 식물들 잎이 아래로 처져 내려간다면 봄철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생각해 주세요. 물을 줄 때에는요, 피어있는 꽃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세요. 다음은 향기별 부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향기별 부추, 남도부추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죠. 농원의 향기별 부추는 남도부추 이외에도 블루 색상과 핑크 색상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에키움입니다. 에키움은 원체 해안지대에 서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생명력도 강하고 가뭄에도 강합니다. 에키움 다음 보여드릴 식물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 되겠습니다.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카에 속하는 야생화죠. 쨍한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닭가네페랭이입니다.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잎새가 얇고 길쭉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가슴만 유념해 주시면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매화 바위솔입니다. 다육식물이죠. 새덤 키우듯이 키워주시면 되겠죠. 햇볕을 좋아하고 물은 최대한 말려가면서 키워주셔도 문제없죠. 분갈이 흙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매화 바위솔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브르네레입니다. 잎새가 아름답죠. 잎새 아름다운 거 더해서 꽃도 아름다운데요. 푸른 색상의
물망초와 같은 꽃이 피어나죠. 은빛무늬가 있는 잎 역시 예쁩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고 키는 약 40c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여름 내내 아름다운 잎을 감상할 수 있는 효자식물입니다. 한국의 특산 야생화 중 어떤 식물을 좋아하시나요? 앞으로는 개치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특산 야생화입니다. 바닷가 주변에 자생을 해서 개취라는 이름 붙었죠. 선곰치나 객곰치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거친 야생에서도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기 위한 식물로 매년 인기가 상승 중인 식물입니다. 잎의 싱그러움과 강한 생명력으로 아름다움이 더합니다. 다음 식물은 벌개미추입니다.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한번 심어 두면 오래 두고 보실 수 있습니다. 봄에 뿌리 나누는 방법으로 번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가후룩스입니다. 농원의 차가후룩스는요, 하얀색 차가후룩스와 분홍색으로 피는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해 보여도 영하 30도까지도 뿌리로 노지 월동 가능한 숙근조입니다. 다음 식물은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하트 모양을 닮은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 되겠죠. 금낭화는요, 반나절 그늘에서 물 빠짐이 잘 되는 장소에서 키우기 적합합니다. 약간 습기가 있는 장소가 고향인 식물이 되겠죠. 금낭화는 야생의 숲속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때문에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병충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지상부가 말라 휴명기에 들어가지만 뿌리는 살아있죠. 그 점이 매력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또 봄이 오면 파릇파릇한 새순이 올라오고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클레마티스 품종입니다. 시든 꽃만 제거해 주시면 진정이 거의 필요 없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꽃고비입니다. 꽃고비 이렇게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로 한국에서 자생하는 꽃입니다. 이러한 꽃고비 꽃잔디나 풀엽죽도 즉 플록스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중품으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다음 식물은 말발도리입니다. 범애기과 낙엽, 화렵, 감목으로 높이는 2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죠. 농원 내 말발도리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관상용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서 정원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참한 느낌을 주죠. 다음 식물은 가는잎 오이풀입니다. 비비면 약간의 잎에서 오이 냄새가 난다 하여 오이풀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상록의아리입니다. 하얀색의 꽃이 아름답죠. 지금부터 예뻐질 일만 남았습니다. 바람 잘 통하게 통풍시켜 주시면 좋고요. 넝쿨성 성질의 식물이기 때문에 수영을 취향에 맞춰 잡아주시면서 길러주세요. 아름답게 그리고 겹꽃으로 피어나는 데모르입니다. 농원의 데모르, 겹꽃 세 가지 색상 나와 있죠. 데모르는 국화과 식물입니다. 꽃말은 행복이라고 하네요. 키우기 어렵지 않죠. 다만 여름에 직접적인 더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의 질감이 보통의 국화보다는 더 통통한 느낌을 줍니다. 활짝 피어나는 데모르는요,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데모르,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되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여러 색상을 합식할 수도 있고 묵은 둥이로 짱짱하게 키워낼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청아지손이입니다. 농원에는 청아지손이 외에도 아게보지손이, 애기지손이, 와인컵 지손이 등등 다양한 지손이가 있죠. 지손이는요, 자라면 자랄수록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아지손이는 줄기가 붉은 색상을 띠는 것이 특징인 지손이입니다. 청보랏빛깔의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죠.
지손이 다음으로 보여드릴 메발톱입니다. 농원의 메발톱은요, 이렇게 진한 색상의 레드 겸 메발톱, 분홍빛깔의 겹꽃으로 피어나는 로즈 메발톱이 있습니다. 메발톱은요, 노지 활동이 당연히 가능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메발톱은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꽃말은 부지런함, 행복, 승리의 맹세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반그늘 이상이면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의 꽃말은 자요죠. 성장을 하면서 줄기가 단단하게 목질화되면서 성장을 하고 높이는 10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에 걸쳐서 개화를 하게 되고요. 들국화를 닮은 듯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겹꽃 그리고 홑꽃 모두 화형이 커서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추위에 정말 강한 가지피기 메발톱입니다.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반그늘과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정원 등에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이죠. 나무 그늘 아래에 식재를 해도 좋습니다. 꽃의 모양이 마치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매발톱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꽃은 이른보부터 계속해서 피기 시작합니다. 아스틸벨 몽고벨리입니다. 노루오줌이라고도 불리죠. 몽고벨리는요, 진한 빨간 색상이 매력입니다. 멀리서 보아도 눈을 바로 사로잡는 그러한 빨간 색상이죠. 추위에 강해서 노지에 심어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겨울이 되면 윗줄기는 시들어 버리지만 뿌리가 살아남아 흙 속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식물 천일홍입니다.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요즘에는요, 물이 마르는 속도가 부쩍 빨라지더라고요. 안젤로니아입니다. 안젤로니아는요, 빠른 성장과 풍부한 꽃대가 매력적인 봄, 여름 꽃이 되겠습니다. 꽃 모양이 비슷해서 여름 금어초라고도 불리죠. 오랫동안 피는 꽃이 식물의 특징입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로 최근에 정원이나 테라스에서 인기 좋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색상이 원체 다양하고 화려하죠. 햇빛을 좋아하며 약용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에 개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정원꽃이 되었습니다. 특히 꽃이 오래 간다는 장점이 아주 큰 매력이죠. 다음은 겹 델피늄입니다. 홑 델피늄보다 더욱더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나죠. 햇빛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약간 건조한 환경에서 나쁘지 않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 지황입니다. 지황은 원래 중국이 원산지인 다년생 식물이죠. 관상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약용으로도 널리 쓰여 왔던 식물입니다. 특히 한방에서 뿌리를 간장, 해열, 진정, 빈혈 등등의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다음 식물은 터리국화입니다. 터리국화 너무나 햇빛 받아서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죠. 진한 핑크 색상의 꽃이 아름답고 꽃잎 사이에 노란색 화심은 더더욱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풍성함이 매력이죠. 그 옆에는 철포백합 나와 있습니다. 올해의 첫 철포백합 만나보실 수 있게 데리고 왔는데요. 긴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화려한 백합이 피어나게 됩니다. 소품의 철포백합 도 보여드릴게요. 철포백합은 성장도 빠르고 번식력도 좋아서 관리하기 쉬운 식물에 속합니다.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꽃이 피고 난 후에는 꽃목을 잘라줍니다. 다음 식물은 데모르입니다. 홑꽃의 데모르, 화경이 더 커서 확실히 눈을 사로잡는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약간은 반그늘에서 키워주셔도 좋더라고요. 화분의 흙이 마르면 화분 밑으로 물이 가득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처지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정직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버베나입니다. 파라솔 버베나 보라부터 보여드릴게요.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버베나 봄부터 가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색상이 네온 핑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지손이처럼 줄기가 길고 약간 뻣뻣하게 자라는 힘있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길어서 싫다 하시면 줄기를 짧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겨울에 월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추위가 걱정이신 분들은 멀칭을 해주셔서 관리해주세요. 작약입니다. 작약은 정원에서도 화분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나 꽃을 즐길 수 있는 비교적 키우기 좋은 식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도 꽃은 매우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죠. 목단과 함께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다음 식물은 조팝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공조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봄에 정원수로 공조팝 나무 너무 예쁘죠? 조팝나무와 조금 다른 건 공처럼 꽃을 모아 피우기 때문에 공조팝 나무로 칭하게 되었죠.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 감목입니다. 봄에 계속해서 개화하기 때문에 하얀색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는 것이 정원 한켠에서 빛을 발해줄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조팝인데요. 앞서 보신 공조팝과 잎의 색상이 다르죠. 당조팝나무입니다. 묵은둥이 친구입니다. 당조팝나무는 봄과 여름에 빽빽하게 피어나는 꽃이 역시나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조팝은요, 삼색 조팝입니다. 키우시면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색상의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조팝만의 매력이 가득하죠. 줄기 사이사이로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릴리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빨갛게 꽃이 피어나는 블러썸입니다. 꽃대가 매우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구근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식물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요, 성장 높이가 2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이죠. 그 옆에 있는 식물 어떤 식물일까요? 황금 담쟁이입니다. 포도과에 속하는 덩쿨 식물이죠.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양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내한성이 강하고요. 생육 속도가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황금 담쟁이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담을 타고 자라나는 습성 가지고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울타리나 암석 정원에서 가꾸기 좋은 식물이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즈이나입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월동력이 우수한 야생화로 내한성 강합니다. 겨울에 실내로 들여놓을 필요가 없고 병충해도 걱정이 없어요. 꽃은 아치형으로 멋지게 자라납니다. 묘목을 찾으신다면 하얀 작살나무도 추천드려 봅니다. 추위에 강하고 양지, 음지 모두 잘 견뎌냅니다. 때문에 도심 속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개화와 결실이 잘 되는 꽃나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겹고각나무입니다. 푸릇푸릇한 새잎이 마구마구 돋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식물은 참의아리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희어리 나무입니다. 자연수형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외곽을 둥글둥글하게 진정하여서 둥근 모양으로도 키워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사한 노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멋진 수영의 나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한 나무입니다.
도랭투입니다. 해마다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죠. 다년생 식물로 추위에 매우 강해서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토양은 낙엽이 썩은 부엽토가 좋으며 지나친 거름보다는 여름철에 부패하지 않는 정도의 거름이 좋죠. 유럽해랭이입니다. 농원의 유럽해랭이는 분홍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화심에 있는 점 찍은 것이 포인트인 식물입니다. 백산풍노초입니다. 15cm 정도로 크는 지피 식물이죠. 백산풍노초는요, 제라늄과에 속하고요. 영하 40도에도 월동을 하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벨가못입니다. 특유의 향으로 오일로도 사용이 되죠. 꽃을 보면 상당히 화려해 보여서 정원에서 인기가 있는 식물입니다. 화분에 심겨져 있는 매화나무입니다. 매화꽃이 피는 매화나무는요, 하얀색 꽃이 피면 백매화, 붉은색이 피면 비매화, 홍매화라고도 불리죠. 매화나무에서 피는 꽃을 매화꽃이라고 하면서 매화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매실이라고도 하죠. 다음 식물은 붉은 인동입니다. 묵은둥이 화분이죠. 겨울을 이겨내면서 더욱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지 월동 당연히 가능하고요. 늦봄부터 초여름, 여름 사이에 개화를 이뤄내는 덩굴성 성질의 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인동입니다. 묵은둥이 토종인동도 이렇게 있는데 화분에 심어 분화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봄에 새로운 싹이 나오는 줄기를 다듬어 주시면서 흙이 습기를 잘 머금을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새뿌리가 번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본입니다. 잎이 솔잎을 닮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분홍 색상의 눈이 내린 것 마냥 꽃이 피어나 있습니다. 보라 등심붓꽃입니다. 농원에는 보라 등심붓꽃 이외에도 노란 색상의 등심붓꽃, 그리고 청매와 붓꽃도 나와 있죠. 붓꽃도 햇살 받고 꽃을 펴주고 있습니다. 하설초입니다. 하설초는 여름에 내리는 눈과 같은 꽃이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다음 식물은요, 초롱 되겠습니다. 오가와 초롱이죠.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 초롱꽃 구매 가능하세요. 미니 아주가입니다. 보랏빛깔의 꽃을 피워주고 있는 미니 아주가. 농원의 미니 아주가 이외에도 분홍 아주가도 있습니다. 햇빛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르게 보여집니다. 다음 식물은 토플입니다. 빨간 색상으로 피어나는 빨간 토플, 레인보우 토플, 황급 토플, 거기다가 미니 토플까지 농원에 다양한 종류 토플이 있습니다.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제가 좋아하는 수꾼 셀비어입니다. 꽃이 피어나면 유럽 정원처럼 풍성한 느낌을 보여주죠. 햇빛이 가득한 장소에서 키워주세요. 다음 보여드릴 식물 남도자리입니다. 햇빛을 받으니까 꽃이 더욱더 화사하고 방긋방긋 웃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도자리는 산에서 온 식물답게 약간의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펜스테몬입니다. 선명한 꽃색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은 사루비와 봉선화처럼 느껴지죠. 그 옆에는 겹샤스타 데이지 나와 있네요. 샤스타 데이지 소품도 있지만 농원의 중품의 겹샤스타 데이지 루나도 있습니다. 노란색 병아리와 같은 꽃을 피워주죠. 자엽 펜스테몬이 있습니다. 잎의 색상이 자색, 약간 보랏빛, 갈색빛을 도는 것이 특징인 야생화 되겠습니다. 정원 가득히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옆에는 닭간의 페랭이 나와 있네요. 보라 꼬리풀 역시 야생화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의 꼬리풀 나와 있죠. 분홍 장구채입니다. 키우기 쉬운 식물이고요. 한 포트보다는 여러 포트를 잔뜩 모아서 심었을 때 더욱더 아름답죠. 개화는요, 여름부터 늦가을 무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간간히 개화하는 느낌이 너무나 좋죠. 오늘 햇빛이 정말 많이 드는데
구름국화가 햇빛 받아서 잎을 활짝 펼쳐냈습니다. 평상시에는 잎을 다물고 있다가도 햇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잎을 오물린 걸 풀어내죠. 은방울의 꽃말은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다시 찾은 행복이라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꽃말 때문에 웨딩 부케로도 사랑을 받죠. 노랑무늬 흰 붓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얀 색상의 꽃에 노란색 무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붓꽃답게 잎장이 길게 쭉 뻗어나온 거 확인 가능하세요. 노란 밥티샤입니다. 봄의 계절이 오면 잎이 잘 돋아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처럼 꽃이 피어나는 촛대 앵초에서 포트마다 꽃이 보이기 시작할 시기가 도래했네요. 촛대 앵초 보시면요. 촛불 모양처럼 꽃이 피어나서 이름이 붙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지대에서 발견이 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농원의 숫잔대는 빨간 색상과 블루 색상 두 가지 색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하늘 꽃이 피어나는 바늘꽃입니다.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볕이 잘 드는 탁 트인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이슬아지 산행두 줄기마다 꽃망울이 탁 트였네요. 산행두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봄의 잎보다 먼저 또는 잎과 함께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잎의 양면이 연홍색으로 빛을 뽐내주죠. 꽃잎 5개에서 6개로 꽃이 만개화면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이슬아지 산행도 내한성, 내병성, 내염성, 그리고 맹화력이 모두 강한 식물로 키가 100cm 정도까지 자라나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게보 지소니입니다. 단연초죠. 줄기가 곱게 서고 높이 20에서 30cm 정도까지 퍼지면서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심은 하얀 색상, 꽃잎은 진한 핑크 색상을 띠는 식물입니다. 실잔대입니다. 산속에 피어나는 청순한 꽃을 가지고 있는 실잔대죠. 우리나라 전국에서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실잔대 특유의 얇은 줄기와 뚜렷한 꽃잎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어떠한 토양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지만 통풍이 잘 되고 배수성이 좋은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그 옆에 자주초롱이 꽃망울이 올려주면서 키워내고 있네요. 땅에 붙어 자랄 것만 같았는데 어느샌가 자라서 성장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올수록 체리 사이즈의 허브 향이 솔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허브 식물 특유의 향기가 상큼하게 다가오는 식물 되겠습니다. 이끼 용담 키우기 좋은 봄, 여름 꽃으로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끼 용담 아메리카 동부 지역이 원산지로 4월부터 9월까지 꽃이 피어나죠. 그 옆에는 견미나리 아제비 있습니다. 노란 색상의 겹꽃이 오밀조밀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다이시아 보여드릴게요. 다이시아 총 3가지 색상 있죠. 빨간 색깔, 분홍 색깔, 주황 색깔 다이시아입니다. 다이시아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키가 45cm 정도까지도 자라날 수 있죠. 자라다 보면 줄기가 늘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 화분을 이용해서 식물 인테리어 해주셔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이사도라입니다. 이사도라 봄 야생화로 4월부터 8월 정도까지 개화를 지속하죠. 꽃은 진한 파란색을 띠고요. 별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 베란다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네팔 요정입니다. 서늘하고 약간 습한 것 선호하죠. 봄에는 이렇게 새로 난 잎과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춥고 척박한 고산지대가 고향인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영하 30도 추위에서도 잘 자라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과 꽃이 붙어서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고 꽃대를 쭉 올려주기보다는 이렇게 포트에 붙어서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식물은 러브 풍노초입니다. 항상 조금은 작은 소품의 풍노초를 보셔서 아쉬웠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중품 사이즈죠.
있는데요. 풍노초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물마름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떡갈립 수국입니다. 떡갈립 수국 봄에는요 물 말리지 않고 키워주셔야 되는데요. 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재빨리 눈치채고 바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페추니아 흑진주 되겠습니다. 흑진주 겹꽃으로 피어나죠. 줄기가 쭉 양옆으로 퍼지듯 자라나기 때문에 토분에도 어울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무늬 아르메니아, 하얀 아르메니아, 그 중에서도 하얀 아르메니아는 깨끗한 느낌을 주죠. 이외에도 분홍 아르메니아, 여러 가지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의 삼지구엽초 농원에 있는데요. 삼지구엽초는 여러 가지 품종 잘 매칭시켜서 심어주면 한 구역에서 다양한 꽃을 오랫동안 길게 감상할 수 있죠. 꽃이 지고 나도 잎이 상당히 멋스럽게 자라나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습니다. 잎의 색감이나 모양 등이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재미가 있죠. 내한성이 강해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싹소롬입니다.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싹소롬은 키울 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좋죠. 잎이 힘이 없어 보일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소롬을 자세히 보면 잎이 두꺼운 사실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잎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물 주기가 긴 편인 식물 되겠습니다. 핑크색 싹소롬입니다. 보랏빛으로 돌긴 하지만 보라 싹소롬과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싹소롬을 키우다가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순따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꽃대가 올라와 있을 때에는 꽃을 감상해 주시고 꽃이 진 후에 순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싹소롬도 이렇게 있네요.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주어야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월동해 주어야지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잎보다 많은 꽃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겨울에 월동을 해주세요. 베란다 온도를 체크해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가능하면 실내에 들였다가 다시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천상초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양지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천상초는 약간은 서늘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챙겨주셔도 괜찮습니다. 토양이 비옥하면 잎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라납니다.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많이 식재하죠. 다음 식물 수레국화입니다. 길게 쭉 뻗어 자라나는 수레국화는 아름다운 푸른 색감을 자랑하는 꽃을 피워주죠. 수레국화는요, 보기와 다르게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물마름이 빠를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제때 맞춰주는 것이 관건 되겠습니다. 분홍 달맞이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분홍 색깔, 약간 붉은빛의 색을 띄우는 꽃을 피워냅니다. 향이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
석창포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건조와 가뭄에도 잘 견디고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석창포 옆에 있는 이 식물 누구일까요? 한라개승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제주도 산식물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황백색이 작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안틸리스입니다. 안틸리스 햇빛을 좋아하고요.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매화 헐떡이입니다. 숲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유기물이 풍부한 흙을 선호합니다. 매화 헐떡이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키우실 때 화분의 경우에는요, 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셔야 합니다. 매화 헐떡이 햇빛과 충분한 그늘 모두 괜찮게 잘 성장합니다. 석잠풀 혹은 석잠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나는 숙군성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양지 바르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 선호하고요. 키는 30에서 60cm까지 자라납니다. 에린지움입니다. 에린지움은 키가 80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유니크하고 독특한 파란색 꽃이 여름 7, 8월에 피어나게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고 건조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해바라기 앵초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죠. 해바라기를 닮은 듯한 꽃을 보여주는 앵초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미니 엉겅퀴입니다. 너무 크지 않고 작고 아담하게 나온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엉겅퀴만의 야생화의 매력이 매우 뚜렷하죠. 다음 식물 스카비오사입니다. 햇빛이 쨍하게 잘 들수록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정원 식재에서도 좋고 화분 식재도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오늘 야생화 정말 다양한 종류로 많죠. 스토케시아 햇빛 충분하고 물 빠짐 좋은 토양 선호합니다. 건조와 추위에도 강한 식물들 되겠습니다. 로벨리아 이렇게 밥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자라면서 키가 수직으로 커지고 꽃대도 바르게 솟아납니다. 앵초는 꽃도 화려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인기가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카타파타 앵초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묵은 잎을 떼어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 색상이 아름다운 차가 후룩스도 나와 있습니다. 후룩스는 보기와 다르게 노즈 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야생화죠. 페추니아 베이비 핑크입니다. 베이비 핑크라는 이름답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딸기 우유 같은 핑크색 꽃이 피어납니다. 겹꽃으로 피어나죠. 페추니아는 성장도 빠르고 개화 기간도 긴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더욱더 빛을 내는 식물입니다. 에키움입니다. 에키움은 화려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키우기는요 쉬운데요. 봄과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겠죠. 에키움은 키우는 것이 편해서 큰 관심보다는 약간 무관심하게 키워도 괜찮은 식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에키네시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꽃도 화려하지만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도 잘 견뎌내고 내한성도 강해서 영하 35도 이하까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에키네시아는 물과 햇빛을 좋아합니다. 하루 6시간 정도는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죠. 에키네시아는 건조에 강한 편인데요. 잎이 처져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세 빳빳하게 올라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50에서 1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죠. 에키네시아는 숙군 식물입니다. 여러 해살이 도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생존하는 식물을 의미하죠. 겨울이 되면 줄기는 말라 죽고 뿌리는 살아있다가 봄이 되면 새로 움이 돋는 뿌리를 노리는 숙군성 성질을 가진 식물이라고 하죠.
수컷 식물은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해마다 감상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받아보신 후에 안정적으로 뿌리가 활착될 수 있게 구매 후 1, 2주 후에 분갈이 또는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3, 4년에 한 번 정도 뿌리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식물과는 30cm 간격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채송화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꽃이 있죠. 채송화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잎이 다육질로 생겼다는 점이죠. 때문에 건조에 강합니다. 햇볕 좋아하죠. 햇볕이 비치는 낮에는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나고 밤에는 약간 움츠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송화의 씨앗은 매우 작고 수량은 많죠.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딸기입니다. 딸기를 정원에서 혹은 화분에서 키우다 보면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 탐스러운 빨간 과일도 볼 수가 있죠. 딸기는 3월이나 4월 꽃샘 추위가 가신 후에 심어 보면 좋죠. 얼었던 땅이 녹게 되고 더 이상 서리가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딸기도 성장의 계절을 맞게 됩니다. 왕관 골무입니다. 키우다 보면 꽃도 예쁜데 잎이 단풍이 드는 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정원 한켠에 자리를 잡아 놓으면 존재감을 뽐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잎을 만지면 약간의 허브 향기를 풍겨주죠. 왕관 골무, 잎을 말린 것은 향신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드라이 플라워로도 활용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후쿠시아입니다. 빨간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을 하나인 꽃에서 만나보실 수 있죠. 미국의 남부나 남미의 공원에 자생하는 야생화입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꽃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은 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고 높은 습도도 역시나 선호하기 때문에 잎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셔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갓꽃 되겠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키가 쭉 올라오고 꽃대도 쭉 올라와서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일반적인 갓꽃보다는 야생성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려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의외로 생명력도 강하고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정원에서 키우면 잘 번지면서 자라납니다. 해바라기 앵초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포트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뮬러과의 교잡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를 닮은 모습 때문에 이름부터 토종앵초입니다. 토종앵초는요, 어떤 특징 있을까요? 물결 치는 듯이 곱슬곱슬 거리는 잎이 인상적인 앵초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들 아름다운 칼리블라 코아입니다. 다양한 색상이 신상으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칼리블라 코아는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가지과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지금인 3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합니다. 땅에 심게 되면 빠르게 퍼지고 손질을 하지 않아도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잘 자라나기 때문에 행인 화분에 심어서 키우기도 하죠. 겉흙이 마르면 배수구로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리블라 코아 식물은요, 뿌리 발달이 좋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도 가습으로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흙의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줄 필요가 있죠.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선선한 공간으로 화분을 옮겨주시면서 물 주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많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죠. 다음은 선글로벨입니다. 이렇게 바구니, 행잉 화분에 걸어져 있는 상태이죠. 페추니아의 미니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추니아보다 쨍한 파스텔 톤의 화색이 많죠. 꽃도 작고 귀여워서 인기가 좋은 품종 되겠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등에서도 아주 대중적인 꽃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이 어느 정도 다 피고 충분히 보셨다고 느껴지신다면 꽃대를 잘라준다 생각하고 줄기를 일정 정도 잘라내 주세요.
더욱 풍성하게 새순이 올라오고 꽃잎도 피어나죠. 머리 화분에 이렇게 올려서 보실 수도 있고요. 대형 화분에 여러 컬러를 섞어서 큰 정원 화분에 분갈이해 주시면 카페나 테라스, 베란다 등등을 화려하게 플랜테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식물이 가느잎 오이풀이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에 식재를 해주세요. 봄의 습기를 유지하는 식양토에서 잘 자라나고요. 산성, 중성, 알카리성 토양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가느잎 오이풀은 높은 산, 습지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뿌리가 굵고 줄기가 가지가 갈라지면서 뻗어나오며 자라납니다. 줄기의 높이는 50에서 120cm 정도로 자라날 수 있죠.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경사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것이 오이풀입니다. 가느잎 오이풀 이외에도 일반 오이풀, 소품, 막분 포트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미스김 라일락, 이렇게 새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은요, 자라다 보면 예쁜 꽃이 핑크색으로 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꽃색이 흐려지면 빛이 부족한 것이니 햇빛이 잘 드는 공간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충해 강한 식물이고요. 통풍이 잘 되면 더욱더 병충해가 생길 일이 없어지죠. 흙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서 물주기를 놓치지 말아 주시는 것이 봄에 식물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부겐베리아입니다. 꽃말은 정열과 영원한 사랑이라고 불리죠. 브라질이 원산지인 식물로 관엽식물입니다. 약간은 종이 질감의 얇은 꽃이 매력입니다. 분홍색과 빨간색 쌍의 조화가 어울리는 부겐베리아는요, 실내에서 환경이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줍니다. 부겐베리아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강렬한 직사 광선도 버텨온 식물이기 때문에 꽃잎이 두껍고 질기면서 종이의 질감처럼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겐베리아 마지막으로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